시가 뭐냐, 평론이 뭐냐, 소설이 뭐냐, 수필이 뭐냐, 뭐 희곡이 뭐냐, 이거는 따로 이야기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책 이름에 보면은 이런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문학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오죠. 소설의 타자, 표상과 무의식,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우선 제목은 봐도 뭐예요? 꼭 현대라는 말을 안 붙였지만, 소설이죠. 그러면 문학 중에서 현대문학이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 중에서 장르로 봐가지고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 중에서 주인공에 대한 그 타자 표상과 그 주인공의 무의식에 대한 것을 주로 연구했다. 그럼 이거는 연구 방법이라든가 연구 분야죠. 예,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보면은 이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학교 와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제목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붓쟁이, 로덴바리, 이동영상, 이렇게 최근에 냈던 책인데, 이런 책들은 아까 이야기했던데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이렇게 장르로 봐가지고는 이거는 민속학 쪽에나 우리가 국악 쪽은 국악에 더 가깝지만 나는 이거는 민속학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민요나 희곡에 관한 것도 연관이 되겠죠. 왜? 영화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는 이제 시나리오잖아요. 시나리오는 사실 희곡하고 가장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연구한 거는 대부분 이제 체록 문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어떤 구술자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황을 받아 적듯이 이렇게 한 체록을 해가지고 하는 문학, 이런 문학에 대한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이렇게 현장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이제 작가나 작가가 태어났던 곳을 가서 연구한다든가 이런 쪽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에 대해서 또 개설적인 걸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들이 보면은 이 현대문학도 그렇고 고전문학도 그렇고 크게 봐가지고 이제 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작품론이라고 해요. 작품론.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을 썼는 작가에 대한 연구하는 거, 이런 거를 작가론이라고 하죠. 작가론. 근데 우리가 이제 작가론이라는 말을 쓰고 작품을 같이 연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작가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작가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그런 의식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이 됐느냐, 이렇게 연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작가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김소월이가 이제 시를 썼다, 이렇게 했을 때 김소월 시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작품론이라고 하죠. 그래, 나보기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보니어 뜨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신 거래 뿌리오리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가 있으면은 그 시에 대한 순수하게 그 시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기교를 썼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작품론에 속해요. 근데 김소월이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시를 썼던 어떤 시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작가 의식이 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거는 주로 이제 뭐라 그래요? 작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작가론이냐, 이제 작품론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은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우리가 국어국문학하고 이제 관련되는 데가 분야가 뭐가 있어요? 국어 교육이 있어요. 국어 교육. 국어 교육이 있는데 국어 교육도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조금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붙었어요? 교육이라는 말이 붙었죠. 예, 국어 교육도 크게 봐가지고는 언어 교육이 있고, 그 언어 교육에는 문법 교육, 형태론 교육, 의미론 교육, 아까 이야기했듯이 쭉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어 교육에
주로 이제 교수법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게 국어 교육이에요. 근데 교수법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데 그 뭐랄까 문법적인 아니면 의미적인 형태적인 이렇게 연구도 하지만 국어 교육은 일단은 크게 봐가지고 연령별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 그 다음에 초등교육, 그 다음에 중등교육, 이제 대학교육, 뭐 그 다음에 일반인을 위한 교육. 그 교육받는 상대자가 연령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어 교육을 좀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언어 교육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아기가 낳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말을 듣죠. 그렇게 듣기 교육.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말을 하죠. 그러면 말하기 교육. 그 다음에는 글씨를 읽죠. 읽기 교육. 그 다음 읽고 나면 뭐예요? 쓰죠. 쓰기 교육. 그 다음에는 어떤 문학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죠. 그래서 우리 그 국어교육 책 이름에 보면은 이제 여기 주위에 그런 책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다독 독서 퍼즐. 그럼 독서는 뭐예요? 읽기 교육에 속하는 거죠. 그 읽기 교육을 하는데 그 뭐 읽고 난 다음에 독후 활동을 이렇게 퍼즐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읽은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기억할 수 있게 만든 책이 이런 책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 초등형이라고 써놨죠. 그럼 이거는 초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등교육에 해당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중등이라고 했다 보면 중등을 위한 이제 교육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연령별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단계에 따라서 그 교육하는 거를 이제 국어 교육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누어 가지고 해요. 그리고 문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교육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현대시 교육.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문학 교육 경우는 이런 거죠. 시교육론 하면은 뭐예요? 시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수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쓴 거죠. 예, 그런데 이 책은 뭐 굳이 뭐 초등이다, 뭐 중등이다, 대학이다 이런 구별은 없어요.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초등 이렇게 저학년을 위한 교육 연구 수업 이야기 이렇게 되면은 저학년이면은 주로 3학년 이하잖아요. 예,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 연구에 대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제목을 봐서 이 책은 독자가 타켓이 어디고 저자가 독자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썼다는 거를 제목만 이제 자세히 봐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먼저 제키면은 그 저자 소개가 나오죠. 그 저자 소개에 보면은 이제 이분이 주로 연구했던 분야가 나오고 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면은 우선 저자 소개 보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지금 판권이 앞에 있는데 이 판권에도 보면은 그 책 제목하고 그 다음에 바코드하고 이런 게 때문에 이 책을 어떻게 분류할 건가가 나와요. 그리고 책을 열면은 이제 서문에 이 책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방법으로 책을 썼다든가 어떤 목적으로 썼다든가 또 어떤 뭐 선행 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책 차례에 보면은 이제 부, 절, 장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기 후에 보면은 교육 연극의 뭐 첫걸음, 그 사계절에 맞는 교육 연극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큰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뭐 영어부에서라든가 뭐 공부하는 사람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항상 이 책에 대한 그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 결론이 어떤 쪽으로 이끌어졌고 또 이제 어떤 전공자들한테 이런 결론이 필요한가 그걸 보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맨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참고 문헌이 나오죠. 이 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 주로
지금까지 연구했던 사람들 논문을 아니면 글을 어떻게 참고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참고 문헌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명한 이제 박영목 국어교육론 가벌출판사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참고해가지고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로 봐가지고는 이 참고 문헌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 책을 살 가망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공부를 할 때도 이 사람들 타켓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왔을 때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책이 어떤 분야의 책이다. 또 어떤 거를 담겨 있다. 그 다음에 독자 타켓은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이면은 이 책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다 안 읽어도 꼭 국문과를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영업을 하러 가면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우선은 아니 보존문학을 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시교육론을 사세요 이렇게 하면 사지 않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리고 현대 소설을 하는 사람한테 이 서유경문에 대한 거를 보존문학을 가지고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봤자 그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그래서 학교 교수님들은 크게 봐가지고는 이제 국어학을 전공하느냐, 보존문학을 전공하느냐, 현대문학을 전공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전공이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분론을 하느냐, 형태론을 하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책을 소개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놔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우선 국어국문학하고 국어교육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갔는데 또 우리 박의정에서 책을 많이 내고 있는 게 뭐예요? 한국어 교육이죠. 한국어 교육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데 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근데 내가 미국이나 일본을 가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죠. 그냥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죠.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여기 삽니다 해도 다 통하죠. 그러면 한국어 교육하고 국어 교육이나 국어 국문학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교육을 하는 대상이나 그 교육을 받는 대상이 한 분야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외국인일 수도 있고 그걸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 외국인일 수 있으면은 그거는 한국어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이렇게 국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외국에서 중국에서도 이루어지죠. 근데 중국에서는 중국 선생님이 중국 학생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상이 다 외국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한국인이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건 한국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한 분야가 이제 외국인일 경우에 우리가 그냥 국어국문학이라든가 국어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이런 책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는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30강 이렇게 써놨으면은 이 배우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럼 이건 한국어 교육에 관한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한국 문화를 30강을 해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례만 보면은 어떤 쪽에 한국 문화 중에 어떤 쪽을 강의를 하겠다는 게 나오죠. 자연과 환경, 전통, 그렇게 지리라 그럴까 인문적인 그런 거를 설명하는 거를 보통 이제 앞장에다가 놓고 뒷장에는 이제 한국 문화라든가 한국 전통 문화라든가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소개하게 되어 있는 게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문화교육은 문학교육하고 좀 분류될 수 있는데 사실 문학교육을 좀 더 확장한 게 문화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일문학과 뭐 이런 게 없고 일본학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의 말과 그 문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또 이런 외국인을 위한 어떤 급수를 따기 위해서 한 공부가 이제 토픽이죠. 토픽에도 토픽을 이제 배우는 과정이 이제 토픽 시험 항목이 있죠. 그 항목에 대해서 뭐 쓰기에 대한 거다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픽 급수가 1급부터 6급까지 있죠. 그 6급에 대한 거는 이제 난이도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한데 이 책은 뭐예요? 토픽 쓰기에 관한 거다. 그리고 이 급수는 나와져 있는데 이거는 몇 급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3, 4급 정도. 예, 이 책 같으면 이제 3, 4급 정도 해당되는 책이고, 요전에 또 초급에 관한 책도 우리가 냈었죠. 예, 예를 들어 1, 2급이라든가 이제 3급 이하도 냈고, 그리고 6급 정도 되면 이제 고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국어 교육도 아까 이야기했던 국어 국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국어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상대자가 배우는 사람이 이제 외국인이거나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그 외국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운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거는 그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일단은 그 이 토픽 1급부터 6급을 가장 먼저 그 시험을 통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그 본과에 뭐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를 가다든가 뭐 경제학과를 간다든가 이렇게 본과에 다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그 한국 문학에 관한 걸 가지고 석사를 한다든가 박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최근에 그 우리 출판사로 봐서는 판매 비중이 높고 또 상당히 그 책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국어 국문학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한국 교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오늘 그 강의를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팔아도 최소한 이 항공기가 여객기냐 화물기냐, 또 예를 들어서 그 연비가 어떻게 나오냐, 사람이 얼마나 탈 수 있느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국어 국문학에 대한 책을 홍보를 하고 국어 국문학에 대한 책을 판매를 할 때 그 여러분들이 그 교수라든가 뭐 박사라든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 책에 대한 분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야 책을 서점이라든가 도매상이나 아니면 직접적인 독자인 그 교수님이나 대학원생들, 학부생들한테 가서 설명할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